안녕하세요. 오늘 9월 15일자 제이하의 비즈바 자료를 보니까요. 와, 이번 주는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프랑스 신용등급 같은 국제 문제부터 저기 한미 관계, 또 당장 우리 생활이랑 관련된 소비, 주거 문제까지요. 네네. 이게 다 얽혀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파고들어 보죠. 네, 좋습니다. 진짜 이번 주는 금리, 외교, 재정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자료 보면서 핵심으로 짚어보고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할 지점들 같이 찾아보시죠. 네.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프랑스 소식이네요. 피치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A+로 내렸다고요? 네, 한 단계 내려갔죠. 이유가 정치 분열이랑 재정 적자가 GDP의 5.8%나 된다고. 심각해 보이는데. 근데 더 신기한 건요. 그 LVMH 같은 회사 있잖아요. 아, 네네, 명품 기업. 네. 거기 회사들 금리가 프랑스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졌대요. 네. 이게 역전 현상이라는데 아니 그럼 나라보다 회사가 더 안전하다. 뭐 이런 건가요? 이게 흔한 일이에요? 아, 이게 흔하다고 보긴 어렵죠. 근데 이게 중요한 신호예요. 일단 프랑스 같은 주요국 신용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유로존 전체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. 그럼 또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 기업체 금리 역전 현상은요, 단순히 그냥 LVMH가 프랑스보다 낫다 이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은 그 리스크 분산 능력이나 현금 흐름이 때로는 국가 재정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, 국가 위험을 좀 비켜가는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글로벌 자본이 그런 새로운 경로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혹은 사업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걸 볼 때요. 이런 국가 리스크하고 초우량 기업 리스크 사이의 어떤 역학 변화,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. 당연히 환율 변동성 대비도 필요하고요. 이야, 국가랑 기업 신뢰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니 이거 참 흥미롭네요. 근데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한미 관계도 좀 복잡하게 가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 전원 귀국하신 건 정말 다행인데 또 대미 관세 인하 협상이나 뭐 투자 패키지 이런 건 계속 좀 어렵다고 하고요. 그렇죠. 난항이죠. 게다가 한국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제안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. 이건 좀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막 섞여 있는 느낌인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 비자 문제는 해결돼서 다행이지만 역시 핵심은 관세 협상이잖아요. 이게 잘 안 풀리면 우리 기업들 수출 환경에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. 네. 통화 스와프 제한 보도는 이게 만약 진짜 체결되면 외환 시장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안정판 역할을 기대해 볼 수는 있죠. 그러니까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 관세 불확실성하고 또 잠재적인 안정장치, 통화 스와프 가능성 이게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. 아. 당신의 사업이 만약 수출입과 관련이 있다면 이런 정책 줄다리기 결과가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. 네, 대외 변수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 국내는 좀 어떤가요? 자료 보니까 까르티에 같은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. 네네. 벌써 올해 세 번째 가격을 올렸대요. 네. 2에서 10% 정도? 원자재, 관세 영향도 있다지만 브랜드 가치 관리 목적이 더 커 보인다고 하고요. 그렇죠. 근데 바로 옆에는 또 정부가 국민 90%한테 1인당 10만 원 소비 쿠폰 준다는 소식도 있어요. 이건 뭐 완전히 방향이 다른 움직임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저 진짜 극과 극이죠. 명품 가격 올리는 건 사실 그 희소성이나 투자 가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소비층을 딱 겨냥한 거죠. 뭐랄까 비쌀수록 더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, 배불런 효과 같은 걸 노린 전략에 가깝고요. 아, 네네. 네. 반면에 소비 쿠폰은 그냥 광범위하게 대중들의 소비 심리를 단기적으로라도 좀 끌어올리고 특히 좀 생계 부담 큰 분들 지원하려는 목적이 강하죠. 쿠폰 쓸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잠깐 매출이 늘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계속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. 그렇군요.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소비 시장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고요. 당신의 사업이 어떤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두 정책 영향이 전혀 다를 거예요. 소비뿐만 아니라 주거 쪽도 좀 변화가 있네요. 청약 통장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. 아, 네, 그 얘기가 있죠.
당첨 가점이 너무 높아서 젊은 층이 많이 포기하면서 1년 사이에 38만 명이나 줄었대요. 그래도 뭐 추첨제나 공공 분양 이런 데서는 여전히 쓸모가 있다고는 하고요. 네, 맞아요. 전세대출 쪽은 정부 기준보다 은행 자체 심사가 더 깐깐해졌고 오히려 인터넷은행 금리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네요. 네, 그 청약 통장은 확실히 예전처럼 만능은 아니죠. 인기가 좀 식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쓸모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유형,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추첨제 물량 이런 데서는 여전히 필수 조건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가입자 수가 줄었다고 통장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. 전세대출은 은행들이 요즘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부 발표 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는 은행별로 직접 좀 확인해 보셔야 해요. 네. 인터넷은행 금리 경쟁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. 발품 대신 송품 팔아서 유리한 조건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이런 주거금융 환경 변화가 결국에는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,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하고 소비 패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주는 진짜 프랑스발 금융 불안 가능성, 또 곧 있을 미국 FOMC 같은 큰 거시적인 압박도 있고요. 네, 그 속에서 한미 간의 정책줄 다르기, 뭐 관세나 수합 협상 같은 거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엇갈리는 소비 정책, 명품은 오르고 소비 쿠폰은 주고, 그렇죠. 주거금융도 청약통장 인기 떨어지고 대출 조건 바뀌고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다 봐야 하는 그런 시기네요. 자료에서 나온 뭐 HBM4 같은 첨단 반도체나 방산원전 아니면 고배당 자사주 매입 기업 이런 섹터들 움직임도 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봐야겠군요. 맞습니다.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금리, 환율, 정책, 소비,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.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영향도 있지만 분명히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얽히고 설킨 국제금융 압력, 국내외 정책 변화, 또 소비 심리의 줄다리기, 이것들이 당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특정 산업이나 자산 시장에 혹시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